그래서 실제로 게토가 얼마나 신념에 미친놈이냐면 자신의 신념과 옳음을 위해서 비주술사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바로 이후에 한 행적이 뭐냐? 자기 부모까지 살해해요. 이때 게토가 그 고전 시절에 그 고조 사투루랑 최강이던 그 시절이랑 다르냐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술회전 회오곡절편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이미 다 봤죠. 아, 주술회전 전부 다 보신 거예요? 아, 전부는 아니고 시부야 사변편까지 그 애니메이션 나온 데까지는 봤죠. 혹시 이 주술회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준비 만반됐어요. 료이키 텐카이. 이번에 주술회전 회오곡절편은 그 게토 스그루와 고조 사토류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인물을 중심으로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회오곡절편까지의 스포는 있고요. 먼저 회오곡절편의 배경을 살짝 설명해주자면 고조의 과거 회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고조와 게토의 학창시절, 과거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둘이서 최강이 되고 그리고 왜 결별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각자 인간관도 좀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달라서 갈라서게 되었는지 이걸 애니어그램 관점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토 스그루. 게토는 1번 유형 개혁가로 보여요. 1번 캐릭터 해석은 하도 많이 해서 뭐 리바이 때도 했고 제 구독자님들은 대충 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1번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상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토도 마찬가지죠. 게토는 비주술사 중심의 사회를 없애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게 1번들이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상징하는 캐릭터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이게 포인트인데 세상을 바꾸고자 개혁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심지어는 도덕적인 잣대를 넘어서 잔혹한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런이 된다면. 그러니까 1번이 빌런으로 나오면 어떤 인물이냐면 자신만의 뚜렷한 이상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고자 비도덕적인 것까지 감수해버리는, 그야말로 자기 신념을 절대시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빌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럽고 이성적인 면모를 지니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호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1번을 얘기하면서 그 캐릭터의 도덕적 갈등을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 게토의 기본 사상이 뭐죠? 올바른 죽음. 그거는 메구미. 힘 있는 주술사들이 힘 없는 비주술사들을 지키는 것. 그쵸. 이게 주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정론이었잖아요. 정론이죠. 고조는 정론을 싫어했지만. 그래서 1번이 좀 횡포 부리는 폭군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나의 올고즘을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념 있는 빌런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형태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타인을 통제하는 듯이 보이는 면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토를 보면은 아마나이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인, 힘없는 비주술사를 지킨다, 이 당위적인 의무를 그저 받아들였어요. 이제 회오곡절편이 시작되면서 계속 보여주죠. 주령을 퇴치하는 맛이 굉장히 구역질이 나는 하수구 맛과 같다, 이러면서 게토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주술사들이, 강자들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착취당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게토는 자기 내면에 떠오르는 의문과 상관없이 그래, 힘 있는 주술사가 힘없는 나약한 비주술사를 지켜줘야 돼 라는 정론에 복종했어요. 그게 그때까지 게토의 신념이었으니까. 1번의 방어 기제는 주로 억압으로 나타나요. 게토로 따지자면 자신의 어떤 정론적이지 않은 면, 힘 있는 주술사들이 오히려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자기 내면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시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분노의 아래에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 그런 보상 없는 착취가 계속되다 못해서 비주술사를 위한 세계로 인해서 오히려 게토의 주변인들, 선한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전부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잖아요. 아마나이도 그랬고 쿠로이, 하이바라도 마찬가지, 아끼던 후배도 그랬고, 착취당하는 선한 주술사들의 주변인들의 죽음을 항상 지켜만 봐야 했어요. 주술계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 1번은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억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억눌린 감정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나 좌절감, 독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1번이 빌런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개토가 중간에 변질되는 장면들 보면은 되게 자아비판적인 면도 중간에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말씀하신 1번이 분열해가는 과정을 딱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장형은 분노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분노라는 게 뭔지에 대해 인식을 해야 돼. 분노는 나의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에요. 온몸으로 지금 상황에 저항하고자 하는 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두를 구한다, 힘없는 약자들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사명이 맞죠? 그런데 개토는 정말로 그걸 더 우선시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던 동료 주술사보다? 아니죠. 개토한테는 동료 주술사의 목숨이 더 소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싸운 끝에 보상이 뭐가 주어졌지? 아무것도 없어요. 구역질 나는 주령 퇴치의 맛 밖에는. 그래서 그 싸움의 끝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희생당할 뿐이었죠. 이게 개토가 가진 모순이었어요. 그래서 77화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술사라는 마라톤 게임, 그 끝에 있는 것이 동료들의 시체로 이루어진 산이라면? 그래서 이 좌절감에서 비롯한 분노가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한테 생겨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나아가 이 주술 사회에 전반적으로 투사된 거죠. 여기서부터 개토가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술사가 비주술사를 지키는 게 진짜 옳은 게 맞았나? 강자가 왜 약자를 위해 희생당해야 하지? 약자는 과연 선한가? 내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걸까? 아니면 모두가 실패한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개토가 1번 유형에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1번 유형이 분열하면 4번 유형처럼 되거든요. 1번 유형의 분열 방향이 4번이어서 개토가 자신의 신념 충돌로 혼란스러웠을 당시에 보면 어둡고 우울한 4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4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자기의 어떤 원칙과 도덕성, 내면의 질서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면 4번처럼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감정의 어떤 유연성이 더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과격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1번 유형이 분열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였지?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뭐였지? 내가 억압해뒀던 슬픔이나 분노가 어떤 거였지?를 탐색해 나가야 돼요. 1번의 내면의 심판자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개토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강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강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한테 의미 있는 행동이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내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의무나 책임감에 비롯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목적 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게 분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만들어둔 정의라는 틀을 깨고 스스로의 정의를 새로 세우는 게 1번의 성장 과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1번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적어도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진짜 욕망과 관철시키려는 정의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을 분열시킨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대로 갔으면 아마 개토는 우울해서 죽어버렸을 것 같아. 자살을 했을 것 같아. 개토는 어떻게 벗어나냐? 혼란에 시달린 끝에 미미코와 나나코 쌍둥이 자매를 만나요. 기억나나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주술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주술사인 어른들한테 얘네 때문에 마을이 다 파괴됐어요. 얘네 때문에 마을이 어지러워졌어요. 아니요, 제가 이 마을에 있는 주령을 싹 잡았습니다. 아니 얘네 때문이라니까? 이 악마의 자식들. 그 아이들이 주술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주술사였던 약자였던 어른들한테 학대당했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피해자죠.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린아이들. 꼭지가 횟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걔네들을 구출하기 위해 마을 하나를 싹 전멸시켜버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래서 쌍둥이를 비롯해 이 주술고전을 아예 나가서 만든 동료들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보호하면서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을 찾거든요. 제로에서의 개토를 보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순간보다는 표정도 밝고 좋아 보여. 더 멘탈적으로는 건강해 보여. 진정한 성장의 방향으로 이전한 건 아니라고 해도 그 분열된 4번 상태에서는 적어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때의 개토가 그 고전 시절에 그 고조 사투르랑 최강이던 그 시절이랑 다르냐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또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잖아. 제가 봤을 때 개토는 정을 주는 사람 한정으로 한없이 친절하고 관대하고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배타적이고 배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다정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 다만 그 범위가 주술사로 축소되었을 뿐. 개토가 건강한 차원으로 이동했냐고 물는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개토가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고 살기 위해 내세운 개토만의 신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압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1번은 그 억압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다뤄야 돼요. 8번에게 과학의 번뇌를 폭발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1번은 억압을 잘 다루는 게 그 내면의 열쇠를 여는 핵심이다. 1번은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비효율과 효율, 이런 식으로 쉽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절대화해요. 이게 절대적인 신인 것 마냥. 그 절대화가 개토에게 있어서 뭐냐, 비주술사를 모두 제거해야 돼 라는 극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토가 얼마나 신념에 미친놈이냐면 자신의 신념과 옳음을 위해서 비주술사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바로 이후에 한 행동이 뭐냐, 자기 부모까지 살해해요. 이게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려는 개토의 철두철미한 신념으로도 보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갈 곳을 없앤다 라는 다짐으로도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걸 추가로 애니어그램 심리로 해석한다면 슈퍼에고가 작동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 비주술사들을 위한 행동이라는 면모로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소중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묵인한 것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충동이 1번한테는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게다가 개토는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싸움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특정 대상을 지킬 때 더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토가 원숭이 하면서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개토의 목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원숭이라고 부르는 비주술사들에 대한 어떤 선민 사상이나 우월감? 그런 걸로 주술사들의 세계를 원했던 게 아니야. 자신이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또 그 자신의 신념에 의문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했을 뿐. 그래서 그 신념의 실행을 위해서 과감하게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1번 유형의 분노는 8번 유형과는 다르게 좀 감정적으로 폭발적인 행동을 보인다기보다는 약간은 계산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결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치밀하고 계획적인 빌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번의 성장 방향은 7번이거든요. 7번을 이따 고조할 때 많이 설명할 건데, 고조와 함께 하면서 후타리드의 사이키오노 시절을 보면은 7번의 건강한 특성인 유연한 사고, 함께 행동하는 것의 가치, 즐겁고 가벼운 태도, 유머, 사회성을 흡수하면서 살아갔을 때 꽤나 상태가 좋아 보여요. 1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규칙을 어겨도 보고 깨뜨려도 보고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모든 걸 짊어지려는 어떤 과도한 책임감, 이걸 덜어내는 거. 그리고 잠시라도 이게 옳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옳은 생각인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잣대를 재고 있거든요. 잠시라도 옳은 일에 대한 걸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게 1번의 성장 방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칼 구스타프 융이 한 말. 그림자 없는 빛은 없다. 불완전함이 없는 정신적 완전함은 없다. 라는 말을 개토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애니어그램 모든 유형에게 통일되는 얘기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분열하면서 1번이 4번 방향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4번이 약간 과거적 성격을 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발전 방향인 7번 같은 경우는 그럼 미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냐면 그 애니어그램의 시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서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체로 가슴형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당연하죠? 가슴형들이 집착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라는 건 어디서 기인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행적, 어떤 평을 사람들에게 들어왔는가로부터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 이런 이미지를 연출했을 때 받아들여졌더라 라는 거를 보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고형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죠. 뭔가 불안함에 대처하고자 하는 게 계획이니까. 그래서 미래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본능형은 현재에 살고 있냐? 아니, 얘네들은 분노 때문에 그걸 잘 못해요. 분노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존을 하는 게 애니어그램의 진짜 깨어남을 가르칩니다. 4번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일부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특히나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4번들은 어때요? 자신이 약간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4번들은 실제로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잘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좀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고통스럽고 슬픔이 느껴지는 과거, 그러니까 과거뿐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면도 있어요. 약간은 마조이즘적인 그 고통이
나를 더 특별하고 나답게 내가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일부러 우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안에 기원을 쫓아가 보면은 그 우울하고 슬픈 것 안에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 슬픔과 우울을 과도하게 환상화한다고도 말해요. 좋은 방향으로 특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안 좋은 방향으로 특별해지려고 한다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울이 어쨌든 편하니까 남들 눈에 특별해 보이기 쉬운 위치니까 약간 패션 우울증처럼. 패션 우울. 근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 중에 4번이 많대요. 아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그렇고 이게 어쨌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우울감과 고통을 어떤 삶의 일부나 자기의 정체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피약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봐야지. 성장 방향으로 이동한 모든 유형은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지 않고 현존할 줄 알게 돼요. 충만주의.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게 돼. 이게 옳은 건가?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의 가벼움과 재치와 유머를 지닌 채 많은 거를 둘러보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들판의 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될 수 있는 거죠.